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인디자인에서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미지를 프레임에 어떻게 맞추는지, 적합하게 맞추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예제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그림 상자, 글 상자, INDD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이 파일을 여시면은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에서 별다른 지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과 같이 사진은 좀 더 뭔가 이렇게 시큼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인쇄물을 만들기 위한 조판,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그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웹이라든가 모바일용으로 그래픽을 만들 때는 보통은 72 DPI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인쇄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최소한 200 dpi, 그 다음에 한 300 dpi 정도면은 무난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은 이미지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이미지들은 대부분 300 PPI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대부분 웹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72 dpi 정도만 되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인터넷이 활성화된 이후로 뭐 JPG라든가 뭐 이런 파일들이, 이런 형식의 파일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압축줄이 높고 이런 해상도를 낮게 해서 최소 좀 이렇게 빠르게 뜨는 걸 지향했겠죠. 왜 그럴까요? 인터넷의 속도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되게 오랜 동안 그 인터넷 속도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미지를 압축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인쇄 광고 또는 인쇄 광고 쪽에 공부를 하느라고 인디자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기본이 인쇄를 위한 이미지를 다룬다, 이러한 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 dpi,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한 4, 5배 정도 큰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성능을 아주 좋게 하지 않고는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컴퓨터 성능을 좋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는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명하게 가끔 가다 보면은 항상 시큼하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선명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메뉴에서 보기에서 뷰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여기서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상태가 훨씬 달라졌죠. 제가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상태가 훨씬 달라졌죠. 선명하게 사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컴퓨터도 사실 그다지 좋은 컴퓨터는 아닌데 훨씬 좀 나은 상태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 화면을 확대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화면 상태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크기로 보여주는 거는 컨트롤 제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화면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런 프레임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거 보기 싫다 그러면 W 키를 누르시면 돼요. W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W 키를 누르시면은 보이지가 않죠? 다시 더블 클릭 누르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거는 가장 높은 해상도로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뷰에서 만약 다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타이피컬 디스플레이라면은 이거 일반 해상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해상도가 확 깨진 거를 예민하신 분들은 딱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이미지 자체 해상도를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형태를 좀 해상도를 낮춰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심하다. 내 컴퓨터는 완전히 뭐 엉망진창인 옛날 거야.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패스트 디플레이를 하세요. 그럼 이게 보이지 않죠? 서글프죠? 컴퓨터. 이 사진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글자들도 막 이상해요. 이상해. 그럼 좀 우울해지죠? 우울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뷰에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타이피컬 디스플레이 이 정도로 해두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그 가장 고품질로 보게 되면은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느려져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편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컴퓨터 사양을 권할 때 힘들더라도 가장 좋은 컴퓨터를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좋은 컴퓨터라는 게 꼭 그 메이커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메이커 컴퓨터들은 좋거든요. 소위 말하는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 되게 성능은 좋은데 굉장히 비싸죠. 성능 대비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대만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대만에서 같은 이제 대만에서 컴퓨터를 되게 잘 만들어요.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제 메이커가 없죠. 브랜드가 좀 떨어지니까 굉장히 좀 좀 싸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대만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거 뭐냐면 뭐 좀 약간 웃긴 얘기긴 한데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임 매니아들이 쓰는 컴퓨터가 제일 좋은 컴퓨터예요. 사실상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래픽 카드 좋아야 되고 램 좋아야 되고 CPU 물론 매우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컴퓨터도 좀 사양이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C 드라이브는 스카 C 드라이브라 해서 좀 이렇게 좀 최신에 나온 그런 것들을 장착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꿈 같은 얘기인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어쨌든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습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 두 가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맞춘 것 같고, 요것도 있고요. 두 가지 파일에 대해서 항상 포토샵에서 원본에 여기서 인디자인에 사용된 파일들을 점검하면서 작업하는 습관을 늘 드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토샵에서 미리 열어놨는데 포토샵에서 이 두 개의 파일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셨으면 좋겠고요. 제 시간 문제상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죠. 자, 이 파일은 지금 300dpi로 만들어진 건데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낮추시면은 이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인치당 픽셀 수가 300개다. 여기 해상도라고 그랬죠. 300bp 이 정도면 인쇄용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데 파일의 용량은 무지 크죠. 31메가 정도까지 되네요. 자, 그리고 만약 이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이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또 하나 아까 인디자인에 사용한 이미지죠. 자, 해상도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쵸? 좋아 보이지만 아까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 포토샵에서 이미지에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72dpi로 되어 있죠. 72dpi로 되어 있어서 이 72dpi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해상도가 웹용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미지에서 가능하면 이미지 모드에서 RGB가 아니라 CMYK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아마 이 이미지 자체가 인쇄용 이미지로 사용되던 게 아니라 웹용 이미지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드를 보시면 RGB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지를 보시면은 RGB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RGB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쇄용으로 쓸 때는 주로 CMYK로 지정을 하시는 습관들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만약 이런 이미지다, 가능하면 인쇄용으로 쓰는 이미지는 이렇게 300dpi 이상의 거를 가능하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인디자인에서 이걸 쓸 때 이렇게 크게 쓰는 것이 아닌, 크게 쓰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 CTRL 키를 눌러서 같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죠. 가능하면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여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사용하셔서 해상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300dpi만 되더라도 사이즈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쓰시면은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레임에 이미지를 맞추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초반기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인디자인에서 되게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데, 어떤 콘텐츠도 상자와 별도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불행하죠. 콘텐츠는 프레임과, 그러니까 상자 또는 프레임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혼자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거는 인디자인에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에서는 이 프레임에 어느 정도 맞는 그 사진이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작은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 프레임에 이미지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같은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차 있죠? 이거는 프레임에 비해서 사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기능이 피팅 기능. 자, 피팅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옷가게라든가 뭐 이런 데 가시면은 피팅룸이라고 있죠. 이렇게 옷을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는 거. 피팅이라는 건 그렇게 맞춰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는데, 자, 피팅은 일단은 컨트롤 패널에서 요 영역에서 존재하기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기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윈도우에서 프로퍼티스 패널을 불러들이시면 돼요. 자, 프로퍼티 채널은 이게 프로퍼티 채널은 여기 가져오시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 정도의 기능은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프로퍼티 기능은 그럼 여기다 넣어볼까요? 일단 자,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의 기능은 약간의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거 이렇게 뺐다가 요거를 저는 여기다가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프로퍼티 기능을 좀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프로퍼티 기능은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프레임 이미지 개체를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게 나타났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트 개체를 선택하면 텍스트 개체에 대한 게 나타나죠. 즉, 이거는 properties 같은 경우는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속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성격, 특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체에 맞는 어떤 그 집약적인 메뉴를 보여준다. properties 패널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그 선택한 개체에 말맞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이 컨트롤 패널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컨트롤 패널도 우리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거 두 가지 다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요거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미지 개체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개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요 이미지 개체를 이렇게 줄여서
Shift 키를 눌러서 해야 가로 세로가 안 깨지죠. 이렇게 두는 상태에서 우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거를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선택해서 이걸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뭘까요? Fill frame to proportionally. 그러니까 요걸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로를 기준으로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니면 컨트롤 Z 눌러서 요거를 눌러서 요거는 세로를 중심으로 맞춘 거죠. 근데 이거는 워낙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근데 그러면 똑같은 거를 컨트롤 Z 눌러서 이거에다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거는 뭐죠? 가로에 기반해서 맞춰준 거죠. 하지만 이걸 클릭하시면은 세로에 기반해서 이미지를 맞춘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인디자인에서는 의외로 이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대단히 되게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성장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갈게요. 요거는 프레임이 요만하고 이미지,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자,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선택을 하셔서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가로 사이즈에 맞춰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세로 사이즈의 기준에서 맞춰진 거고, 자, 여기 차이가 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가로 사이즈에 맞춘 거고, 이건 세로 사이즈에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요거는 뭐냐면 fit constant frame, 프레임에 컨텐츠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맞추면은 어때요? 가로 세로가 깨진 거가 우리 여러분들 좀 느끼실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래픽 편집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거, 가로 세로의 비율을 손상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손상시키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왜냐면 이거 다 왜곡이 됐죠. 사진이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그림이 좀 밉상이 돼 버렸어요.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어쨌든 이 기능은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진에 프레임을 맞추는 경우는 오히려 유용해요. 사진에 프레임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이렇게 자동으로 맞췄죠. 이건 사진이랑 이것을 저희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사진에 프레임을 맞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컨트롤 Z 눌러서 이거는 프레임에다가 사진에 프레임을 맞추는 경우, 이거는 또 뭐냐 하면 가운데 맞추는 경우예요.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맞췄죠? 자, 이거는 뭐냐면 컨텐츠 어웨어 핏이라 해서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인공지능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하시면은 이게 좀 잘 안 맞긴 하네요, 지금은. 근데 요거는 이렇게 자기가 작동을 해서 맞췄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선택을 해서 요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컨텐츠 어웨어 핏은 그러니까 이 인디자인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맞춰졌죠? 나름대로 최적의 형태를 맞춰주는 형태니까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제로 눌러서 여기 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이걸 한번 지우고 우리 딴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외부에서 그냥 무작정 프레임을 안 만들고 무작정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파일 프레이스 기능이에요. 파일 프레이스 기능. 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번에 두 번째 차시에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요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포토샵 06 png 파일인데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보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형태는 프레이스를 가져왔을 때는 요거에 맞춰서 프레임에 맞춰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되게 속편한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항상 맞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편집 디자인에서는 요 프레임에 맞춰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편집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가져올 때는 이런 프레임과 이미지를 그냥 동일하게 가져올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파일 플레이스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파일 플레이스에서 가져오고 파일 플레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에 따라서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되면 모양에 드래그해서 나만의 모양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요것이 프레임과 그림이 일치된 형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지워버리고, 그러면 지우면은 여기 지금 프레임만 남았네요. 근데 만약 여기다가 뭘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선택됐죠? 컨트롤 C.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페이스트 인투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아주 복잡한 기능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 프레임에 이미지를 맞추는 기능을 배운 김에 우리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중요한 부분만 중심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객체가 있어요. 자, 이 객체는 컨트롤 패널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레퍼런스 포인트, 참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준점이 이걸 앵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점이 어디냐? 이건 이제 오른쪽 밑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 가운데 점으로 두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XY축이라는 건 뭐죠? XY축이라는 것은 현재 이 이미지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X와 Y표, 그래프의 좌표로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사진이 움직이고 있죠. 잠깐만요. 컨트롤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이렇게 하셔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전체가 움직이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x, y 값, 그러니까는 이 개체가 이 중심점을 가운데 뒀을 때 이 위치가 어딘지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폭과 넓이 x, 여기는 width랑 height가 되겠죠. 요것도 가로 세로가 만약 사이즈가 되어 있다면 요거는 폭과 넓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프레임만 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가로 세로의 XY 비율을 통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가로 세로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항상 여기 비율 단추를 꼭 눌러서 작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회전 단추니까 우리 회전 단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요걸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밌죠? 재밌어요? 저는 속상하고 괴로운 일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거 갖고 막 놀아요. 놀다 보면 여기 몰입돼서 슬픔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약간 농담이었고요.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 자꾸 하셔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90도씩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쵸? 90도씩 막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P자 보이죠? 다시 이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가고요. 근데 이런 기능도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플립 허리젠털,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해되시죠? 재밌죠? 재밌죠?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하면 이 거꾸로 되고요. 거꾸로도 되는 거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수평으로, 이건 수직으로, 수직 기준으로 바뀌는 거, 이건 수평 기준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 있는 것 중에 개체 선택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요거는 자 보시면은 요걸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게 컨텐츠, 이미지가 선택이 된 거고, 이걸 클릭하시면 컨테이너, 즉 프레임이 선택되는 거, 요 기능도 은근히 좀 많이 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다음 개체를 선택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다음 개체가 선택이 되죠. 이 기능도 있고요. 요거는 이전 개체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자, 이 기능은 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되게 이걸 잘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랬을 때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의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점점 재미있으시죠? 꾸준히 잘 성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참 재미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선생님도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고 이 기능이 너무 되게 깊이도 좀 있고 막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 2주차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